비트코인은 계속 이기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많은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이번 4월달 아팠던 조정을 겪고 나서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시즌 끝났고 이제 폭락 시나리오 펼쳐진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캐쳐님, 우리는 지금 사이클 어디쯤 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는 이미 상승장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와 있다. 이제 우리가 이 힘들었던 상승장 절반 왔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절반 더 남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장은 그냥 평탄하게 쭉쭉쭉 비트코인 올라가가지고 다 부자 되고 코인으로 졸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번 조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코인 시장이 험난하고 이 변동성을 버티고 살아남은 자만이 부의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벌써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 지나갔다라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난한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헤쳐 나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으로 잠잠했던 국제정세 흐름에서 또 이란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이번에 헬기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학습됐다.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악재는 결국에 단기적인 요철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져가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사이클 큰 흐름에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거, 이번 주에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부터 미국 증시까지 투자 시장을 견인할 이슈는 바로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AI의 왕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이 불장이냐 아니면 또다시 흔들리는 지루한 횡보가 될 것인지가 달려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3년 2월부터 그리고 21년 11월 한 번을 제외하고는 21년부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번 5월 22일 어닝 발표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빅테크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AI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때려 붓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번 엔비디아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이고, 그 흐름에 힘입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벌써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무한하게 질주하고 있고, 더 큰 엔비디아가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AI 바를 받고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 최근 비트코인도 약간 나스닥의 꼬봉처럼 과거의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소리도 들었었는데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스닥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덩달아 올라가는 흐름, 제가 봤을 때 올해만큼은 나스닥이 잘 가주면 비트코인도 커플링해서 올라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크립토 시장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여러분들이 계속 잘 유심히 체크해야 되고, 올해의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뭡니까? 대선이다.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증시부터 크립토 시장도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면 1928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선거해의 평균적인 주식의 월별 수익률과 상승할 확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통 5월 달에는 약간 힘들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런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평균을 내보면 결국에 대선 해에는 시장을 견인시키고 부양시켜서 상승을 시켰다. 왜냐하면 투자 시장을 상승을 시켜야 표심을 얻을 수 있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했습니까? SEC 편 들었다가 지금 암호화폐 유권자들 다 놓치고 암호화폐 유권자들 다 바이든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2024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번 바이든의 암호화폐 회의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반면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악수를 두니까 노났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정책 의제까지 벌써부터 트럼프는 준비하고 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낙관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기대감과 표심을 한 몸에 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도 최근에 친암호화폐 법안, 이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거부권 행사 재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은 재선하고 또다시 한 번 더 대통령 하려면 눈치껏 SEC 편 들면 큰일 난다는 거. 공공의 적인 SEC 편 들었다가는 재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또다시 크립토 투자자들의 민심이 바이든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견인해줄 수 있는 그런 낙관적인 흐름으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결국에 가상자산을 놓을 수 없는 이유, 비트코인,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무려 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고 1%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그리고 1%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체 물량 100%라고 쳤을 때 비트코인 공급량의 30%는 분실되거나 유실된 물량이다. 나머지 시장에 유통된 물량은 해봐야 70% 내외다. 근데 그 중에 1%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1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인데 이 수치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비슷하다. 그만큼 엄청난 물량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트코인을 버리고 규제해가지고 탄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즌 종료다,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해서 암호화폐 죽일 거다 이런 것들은 지금 큰 흐름을 읽지 못하시는 것과 같다. 그리고 현재 셀러는 최근 상원에서 이 친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고 어떤 글을 올려졌냐. 월스트리트도 비트코인을 원하고 하원도 비트코인을 원하고 이제 상원까지 비트코인을 원한다.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바이든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이런 스탠스를 보여줬다. 가상자산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상품 분류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결국에 가상자산 계속 이더리움 현물 ETF부터 여러 가지 SEC에 태클 걸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상자산을 자꾸 증권이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 태클을 받는 건데 가상자산이 만약에 상품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추진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품으로 정식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검토될 수 있다라는 것은 고무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개별 주들 오클라호마 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11월부터 이제 발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개별 주들에서는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결국에 지도자 바이든이 맞고 게리 겐슬러가 계속 방해하고 겐세이 논다라고 해도 시대적 흐름, 시대적 방향성은 이들이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요철은 있더라도 순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량을 체크해보면 이제 완전히 강력한 유입세로 돌아섰고 5일 연속으로 대량의 기관자금 유입이 들어왔다.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이제 BBTC에서 유출이 아니라 3일이나 연속적으로 유입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축적 물량은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기관들은 계속해서 우리 모르게 비트코인 모아가고 있고 지난주에만 14,300개의 비트코인을 또다시 고래들 월가는 축적했다라는 사실. 결국에 조막손에 들어있던 비트코인들이 엄청난 고래들의 손으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신고서인 13F 보고서를 막상 까보니까 미국 1900개의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 중이었고 무려 포지션은 비트코인으로 0.6%나 들고 있었다. 근데 1900면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모든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보유하는 이런 내러티브는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 스티브 코엔의 헤지펀드인 포인트 72 같은 경우도 현물 ETF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미국 최대 헤지펀드들 가장 돈 냄새 잘 맡고 돈 잘 굴리는 집단이 바로 헤지펀드들인데 헤지펀드들 탑 25 중에 13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이번에 밝혀졌다. 무려 헤지펀드 중에 최상급 헤지펀드 중에 절반이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라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돌연변이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이미 돈 냄새 잘 맡는 놈들은 깨닫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 MSCI와 ACWI 지수에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추가됐다라는 거.
그 얘기는 이제 엄청난 초대형 패시브 펀드 자금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자동으로 이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대형 기관의 자금이 스트래티지로 유입될 수 있고, 스트래티지로 유입된다라는 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스트래티지 주식은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이고, 스트래티지 주가와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아주 비슷하게 커플링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스트래티지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결국에 비트코인 시장도 커플링돼서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F 보고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더 큰 자금들이 계속해서 수면 아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안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제도적인 채택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스카라무치는 이런 월가의 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 끝판왕 연기금들과 그리고 국부 펀드, 국가적인 펀드도 지금 비트코인을 포트에 일부러 채택하려는 움직임. 많이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1%만 담아줘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지금의 수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금씩 살아남에 따라서 완전히 태초마을로 돌아가고 완전히 황폐화가 됐던 알트코인들도 주간 상승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펀딩레이트 히트맵을 보면 알트코인들은 완전히 허허벌판이다. 지난 알트가 뜨겁게 타올랐던 3월과 4월 직전만 보더라도 굉장히 빨갛게 과열이 되고 있었는데, 한 달 반 동안 완전히 알트들이 청소가 된 모습.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알트코인들, 펀더멘탈이 좋고 중장기적으로 하입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의 좋은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DCA 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21일 개막하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PC 버전을 공개하겠다. 지금 AI 관련해서는 미국의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초대형 기업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AI에 올인을 한다. 그 얘기는 AI 키워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AI에서 메인이 되는 알트코인들은 중장기적으로 키워드빨로 상승하고 키워드의 하입을 받아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 4조 7천억 원의 회사채까지 발행했다. 그러면 최근에 소프트뱅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AI에 올인하겠다, AI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회사채까지, 이런 천문학적인 돈으로 사채 발행해서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AI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와 함께 지금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 바로 토크나. 전통 금융가들은 토크나에 완전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제3회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서밋 핵심 내용을 보면 토크나와 실물자산 토크나 RWA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상품부터 수집품까지 다양한 자산을 전부 다 토크나에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가장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결국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프로젝트가 제가 봤을 때 실물 자산들 RWA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 달러라는 실물 자산을 토크나한 거,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크립토 투자자분들은 느끼고 계실 거다. 이제는 다음 절차 뭡니까? 달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 상품부터 수집품, 금이나 원자재들까지 다 토크나로 넘어오면 훨씬 더 확장성도 가져가면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블랙록부터 월가의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미 불장에 와 있고 불장 중간밖에 안 왔다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올려줬는데, 전체 시가총액은 상승하고 있지만 실현 시가총액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 불장만큼 실현 시총이 올라오려면 사이클 절반은 다 가야 되고, 적어도 주기영 대표는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2025년 4월을 보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안하고 뭔가 시즌 종료될 것 같고 또다시 OK 갈 것 같고 쉽게 갈 것 같지만 아직 반밖에 안 왔고 반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 미국의 앱스토어에 솔라나 지갑인 팬텀 앱이 구글과 구글 크롬을 뒤에 바짝 따라 붙으면서 전체 다운로드 순위 3위에 위치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런 관심이 증대된다는 거, 상승장의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달부터 5월 초까지는 힘들었지만 지금 다시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회복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흘러가고 있고 이 흐름을 잘 살린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부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고, 일단 현재 매물대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66K의 엄청나게 강한 매수벽이 잘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빠지더라도 하방에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계속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단에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지지 물량들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번 조정 시기부터 1월부터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 단기 홀더들의 평단가가 계속해서 굉장히 강한 지지 역할을 했고, 현재 지금 단기 홀더의 평단가는 60.7K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또다시 외부적인 악재나 매크로 악재로 인해서 눌리더라도 또다시 단기 홀더의 평단가인 60K를 지켜줄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만 훼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튀어 올라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일러 형님은 우리한테 비트코인은 계속 이기고 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조정을 받았지만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의 핵심 자산군의 승률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이 그 어떤 채권, 은, 금, 나스닥, S&P 500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미시적으로 보면 뭔가 폭락할 것 같고 계속 시즌 종료라는 말이 입가에 맴도시겠지만, 조금 더 멀리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 비트코인은 계속 이겨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 흐름을 조금 분석을 해드려 보자면, 일단은 우리는 67K에 지금 비트코인이 잘 위치를 하고 있고 아직도 가짜 반등이다, 가짜 상승이다라고 하면서 숏을 잡고 있는 숏 세력들이 훨씬 더 롱 쪽보다 많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흐름 잘 이어준다면 이 숏 물량들까지 완전히 청산시켜서 정리시키면서 강력하게 한 번 더 숏 스퀴즈로 가격을 올려쳐주면서 시원하게 이번 주부터 출발해줄 수 있는 흐름,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와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